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한 환자 이상징후 분석 기술을 개발한 팀126이라고 합니다. 저는 발표자 기영민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거고, 첫 번째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대가 이제 사회가 고령화 및 고령사회의 접근됨에 따라서 낙상 사고나 경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있지만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센서 기반 시스템은 이제 착용하는 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서 기반 대신에 비전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 주제를 진행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과제 설계는 이제 저희가 해야 할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앞에서부터 진행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비전 및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제일 먼저였고, 두 번째로 분석된 기술을 어떻게 사용자에게 보여줄 건지,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실시간으로까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저희가 시스템 구조를 설계했을 때는 이렇게 설계되었고, 간단하게 카메라에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서버로 보내주면 서버에서 로직을 수행한 다음 분석해서 결과를 다시 보내주고 그거를 시각화하는 식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런 개발 툴을 사용해서 개발하였고, 저희 이제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시스템을 좀 그림을 그려본 건데, 첫 번째로 이미지를 인풋에 넣어주면은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이제 기존에 이걸 분석해주는 모델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디어 파이프 채용해서 하였는데, 이미지를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분류를 해주고 이제 인체 키포인트를 주는 걸 저희는 1차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그 그림 그리기 전에 있던 키포인트들을 저희가 따로 학습한 이제 액션 분류 모델에 삽입해서 현재가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2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드와 서버는 연동해서 이렇게 보낸 시스템 만들었고, 딥러닝 모델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파이프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키포인트를 추출하고, 두 번째로 저희가 따로 학습한 모델을 통해서 낙상인지 아닌지 아니면 뭐 기타 액션을 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낙상이 감지되면 감지 신호를 출력하게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신호를 주거나 소프트웨어로도 저희가 이제 GUI에 시각화했고, 또 그 낙상이 일어나면 낙상 앞에서부터 2초랑 낙상 상황이 포함된 영상 총 3초로 해서 저장을 해서 나중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이제 실제 구현한 화면인데,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이 인풋 그 화면이고, 오른쪽이 서버를 통해서 나온 결과 화면인데, 왼쪽 위에 보면은 현재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가 들어간 건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이렇게 fall이라고 뜨면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고, 하드웨어적으로 LED와 부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호주기 해봤고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처음에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것도 없어서 좀 찾아봤는데 그 적합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촬영한 다음에 그거를 한번 이제 모델 성능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전체를 주는 것보다 어차피 키포인트 그릴 거니까 그 키포인트를 가지고 학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전체를 거친 후에 라벨링과 이제 클래스별로 개수 맞춰서 준비해놨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 설계해서 학습 진행했습니다. 모델 설계에서는 이제 산업체와 좀 이렇게 멘토링 진행하면서 여러 조언 받아서 진행했고, 처음에 저희가 드랍아웃 0.3을 주면서 모델 학습해봤었는데, 이제 피드백 과정에서 가중치 감소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을 적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분류된 모션은 5가지인데, 비낙상 모션에 대해서 4가지가 있고, 낙상 모션 1가지를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이제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경우, 뭐 기지개 켜는 경우, 스트레칭 하는 경우를 다 스탠드로 분류하게 했고,
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걸어다니는 여러 모션에 대해서 워크가 나오겠습니다. 싯은 의자에 앉아있는 경우, 바닥에 쪼그려앉은 경우, 바닥에 진짜 앉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다 싯으로 분류되고요. 보호는 뭐 물건 줍는 경우, 신발끈 묶는 경우, 인사하는 경우 이런 걸 다 보호로 분류되게 해봤습니다. 폴인 경우에는 옆으로 쓰러진 경우, 뭐 엎드려서 쓰러진 경우, 이제 하늘을 보면서 쓰러진 경우인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시연 영상에는 저희가 이제 하늘을 보면서 눕는 걸로 시연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이렇게 폴로 분류가 되게 되면 이 폴이 3초 이상 지속됐을 때 낙상으로 감지가 되게 되고 GUI의 워닝 표시와 함께 하드웨어적으로 LED와 부저 알림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상 상황을 이제 그 연결된 서버가 저희가 콜앱 서버로 돼 있어서 연결된 구글 드라이브에 이 영상을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건지 좀 이제 조기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트 회고인데 이제 트러블 슈팅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개발했었던 모델로 했을 때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 그 이유를 아까 저희가 여기 구조 보여드렸던 데서 이렇게 좀 두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일 첫 번째 겪었던 문제가 저 포즈 추정 모델이 이제 저희가 사전에 있던 걸 쓰는 거다 보니까 믿고 사용을 했는데 애초에 분류가 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여러 인자값이 있길래 조정하면서 제일 좋은 인자값 찾도록 노력했었고 두 번째가 데이터셋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촬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데이터셋을 찾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만약 낙상에 대한 데이터라고 해도 낙상만이 포함된 게 아니라 걸어가다가 넘어진 경우에는 그냥 낙상이 짧게 포함된 그냥 영상일 뿐이어서 학습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라벨링 툴을 일종의 만들어보자 해서 로직을 통한 데이터 라벨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기울기를 이용한 이제 라벨링 기술을 한번 적용해봤습니다. 이제 이게 바닥과 제 뭐 허벅지, 뭐 상체 이런 여러 각도를 비교해서 액션을 분류해주는 건데 이 로직으로 했을 때 측면 데이터의 경우에는 기울기가 확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분류가 됐지만 정면 데이터의 경우에 이게 지금 숙이고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 그런 장면들이 이제 잘 분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이 로직을 통한 라벨링에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늦게나마 데이터를 직접 촬영하도록 했고요. 데이터 직접 촬영은 이제 한 동작만, 넘어진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넘어진 동작만 포함되게 직접 촬영을 해서 분류한 다음에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모델로 이제 다음에 비슷한 과제로 이제 연구가 된다면 저희 프로젝트 자체를 일종의 데이터 라벨링 툴로 사용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한 결과 뭐 정확도 이제 저희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91% 정도 나왔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GUI에다가 바로 띄우는 걸 라즈베리에서 띄우다 보니까 FPS가 좀 낮게 나와서 병렬 처리 진행했는데 이제 서버에서 병렬 처리로 받으니까 응답 시간이 길어서 좀 이렇게 늦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버도 또 스레드풀 사용해서 병렬 처리를 하였고요. 네, 이건 시연 영상인데 네,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이제 숙인 걸로 판정됐다가 쓰러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초 정도 지나면 이렇게 경고가 나오고 네,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은 해당 영상이 있는데 이게 FPS가 더 잘 나오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라즈베리 파이 보드가 성능이 CPU 자원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영상 자체에도 프레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보여줄 때는 프레임 스킵을 3프레임 정도 도입했고요. 서버에서 영상을 저장할 때는 모든 프레임을 다 저장하게 해서 정상적인 영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저희 카메라하고 그 사물하고의 거리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까지
인식이 되는지.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머리와 발끝이 나온다면 제대로 인식이 되는데 발끝이나 머리가 좀 잘리는 경우에서는 이제 포즈 추종 모델에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카메라하고 거리죠. 카메라와 거리는 이제 데이터 정교화를 한번 거쳤어서 거리와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범위는 혹시 테스트 안 해보셨나요? 직접적으로 거리는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물어본 이유가 예. 한 사람을 딱 보고서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디텍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범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혹시 테스트 해보시잖아요. 저희가 사용한 미디어 파이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중인물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알파포즈라는 다른 모델이 있는데 그걸 사용할까 했다가 그러면 오히려 여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넘어진 경우에 3초 뒤에 낙상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두 명을 인식하게 되면은 한 명은 넘어져 있고 한 명은 서 있는 경우에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한 명인 경우로 상정하고 미디어 파이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